안녕하십니까. 글쓰기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비평문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제가 안내 드렸는데 실제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감상문처럼 느낌을 쓰시면 안 된다. 줄거리 쓰시면 안 된다. 요 정도가 기억에 남을 텐데요. 요번 주에는 지난주에 비평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거 기억나시죠? 책 요번 우리 기말고사 책을 읽고 혹은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영화를 보시고 나서 한 편의 비평문을 제출하셔야 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이미 한 2달 반 전에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렸고, 현재 이 책이나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께서 서평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첫 번째,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책은 보통 꼼꼼하게 읽기도 하지만 대강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루루루 넘기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평을 쓰시려면은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책의 어느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책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서평의 대상으로 굳이 삼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가, 글쓴이가 있다면은 이 책에는 글의 주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되고, 그러한 논지, 즉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 책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그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글 안에 녹여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나도 같이 생각을 하는지, 아니다, 저거는 저 사람이 너무 조금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라는 식으로 저자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 쓰는 사람의 글쓴이의 중심 생각, 사실 전달과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서평을 쓰는 여러분의 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게 글 속에 녹아있는 글을 쓴 저자의 생각이고 어떤 게 그러한 저자의 생각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서평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평가인지를 구분이 되게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객관적인 가치, 그쵸?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나 혹은 이 책이 전체적인 그 주제의 흐름 속에서 어떤 객관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망까지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안내해 드렸어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서평 쓰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거리를 요약해서 여러분의 서평 속에 줄줄줄 줄거리를 서술하거나 풀어놓는 경우는 정말로 잘못된 서평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감상문 쓰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평과 감상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줄거리를 쓰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책의 경우에는 8번 이상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 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못했을까봐, 제가 안 읽었을까봐, 여러분의 서평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저를 염두에 두셔서 줄거리를 요약하신다면은 그것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대로 서평 쓰기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게 감상문식으로 줄거리를 어느 정도 소개한 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감상만 간략하게 쓰고 나가는 경우 안 됩니다. 그래서 서평 쓰기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써왔던 독후 감상문 쓰기와는 완전히 다른 글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줄거리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정, 그 줄거리 뒤에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하고 쓰시는 것은 독서 감상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평 쓰기를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기말고사에 제출하실 때에는 첫 번째, 반드시 제목을 다셔야 합니다. 제목이 없으면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 제목이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없으면 감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짜임을 갖춘 완결한 글을 쓰시고 분량 제한은 실제로는 없습니다만은 최소 4개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하시고 A4 한 장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가 기준은 주제가 명확한지,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단락의 개념을 여러분이 단락의 형식적 개념이든 내용적 개념이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락 속에 녹아있는 문장들을 제대로 구성하였는지,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통일성이나 긴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적절한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제가 문체가 여러 개가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티가 난다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검색이든 뭐든 찾아본 후에 만약에 표절이라면은 F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방식은 요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제출하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캠퍼스의 과제 제출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방식이 아니고 기한이 넘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하시면은 제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서평이나 비평문을 예시로, 비평문을 예시로 제시한 글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 첨부 파일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자료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은 각 신문사나 언론사의 어피니언 코너에 가셔서 책과 관련된 서평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형식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구경만 하시기 바래요. 그거 따오면 여기 지금 인터넷상에서 거의 다 걸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이 캠퍼스 상에서 모사율이 몇 %인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막 7, 80%가 되면 저도 따로 그 글을 신경 써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고 웬만하면 여러분의 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비평문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